MERP를 왜 써야 되느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강조하는 부분은 앞에서 성인에서 우리가 쪼갤 수 없는 미드팔라탈 수처를 벌릴 수 없는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MERP라는 게 이용이 되지만, 좀 전에 보셨듯이 RP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MERP가 많이 이용이 돼야 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뒷부분을 좀 더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냥 성인에서 쪼갤 수 없으니까 그 쪼개는 데만 MERP가 이용될 수 있다는데 조금 이제 좀 뭐라고 하나 한정지어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보셨듯이 RP의 한계점을 극복하는데, 릴랩스에 있어서 그걸 막아줄 수 있는데 MERP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도 좀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MERP라는 거는 앞에서 이제 미니스크류 어시스티드라는 게 용어가 들어갔듯이 RP에다가 미니스크류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초기 모델인데, 이게 이기준 교수님이 이제 논문에 투고했던 그 장치 디자인인데요. 그냥 RP를 그대로 썼습니다. 기존 RP를 그대로 쓰고요. 여기에다가 사드를 했어요. 바디에다가 이 SSY를 사드해서 이렇게 스크류를 심을 수 있게 이제 구멍을 만들어 놓고 이제 미드 팔레트 수치 양쪽으로 한 거죠. 구치부는 이제 바로 붙여서 하면은 이제 너무 가까우니까 좀 떨어뜨려서 하고, 전치부는 이제 2, 3번 사이에 치근 사이에 이게 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장치 디자인을 했어요. 이게 초기 디자인입니다. 이게 이제 MERP라고 이제 논문에 투고했던 그 디자인인데, 그래서 뭐 기존의 RP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무서운 장치가 아니잖아요. 많이 이용을 하고 어렵지 않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니스크류만 이렇게 심으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위치를 잡는 게 사실 문제였어요. 뒤에는 괜찮은데 이 위치를 잡는 게 사실은 술자가 잡아줘야 되거든요. 레버드를 내릴 때 모델에다가 정확하게 구멍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죠. 이 위치를 잡아야 되는 게. 이걸 기공사한테 맡길 수는 없으니까. 기공사는 왜냐면 치근의 위치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요거가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뭐 스크류만 심을 줄 알면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장치는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해보시면 처음에 되게 좀 가슴이 뛸 겁니다. 좀 무서워서. 알게 모르게 조금 이제 두려움을 느끼는 장치가 돼요. 근데 지금 보면 교정 전문의 원장님들 중에서도 이걸 안 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 반면에 또 GP 원장님들 중에서도 이거를 많이 쓰시는 분들도 또 꽤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없었는데 요즘 꽤 많아졌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제 MERP를 제작하는 그 업체에 물어보니까 GP 원장님도 상당히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좀 비교를 하면 이게 장점이 뭐냐, 이따가 자세히 또 나오겠지만, 먼저 MERP라는 게 본투본이에요. 뼈에다가 심어서, 여기서 보셨듯이 이렇게 MERP를 스크류를 심으면 뭐냐, 이 벌릴 때 미니 스크류를 가지고 이렇게 벌린다는 거죠. 여기서 미니 스크류가 이제 벌리는 힘을 뼈에다가 가해서 하는 거예요. 이 치아에만 힘을 가해서 벌리는 게 아니라 뼈에다 힘을 가해서 같이 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똑같아요. 익스펜전 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왜? 프로토콜 자체가 RP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기존의 RP는 컨솔리데이션 기간이 3개월, 6개월 정도 있어야 되는데 MERP는 그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암이, 요게 이제 암입니다. 암이고 이게 이제 밴드인데, 암과 밴드를 커팅해버리면 돼요. 기존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럼 바디가 떨려 혼자 남아서 어떻게 유지가 안 되니까. 근데 MERP는 어떻게 돼요? 미니스크류가 뼈랑 같이 잡고 있죠. 그래서 얘가 스스로 이제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교정을 들어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치료 기간도 일단은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장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성인은 무조건 할 수가 없었죠. RP를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이제 만 18세 이후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서지컬 어시스트 RP라고 해서 SARP라고 그러죠. 뼈를 이제 자르는 거죠. 여기 뼈를 잘라서 RP 장치를
미드팔자 수초도 자르고 여기 이제 버트레스 부분에서 자릅니다. 상악골을 잘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악교정 수술에서 상악 자르는 거하고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이제 미드팔자 수초 자르는 게 추가가 되죠. 그래서 이 수술도 간단하지 않고 상당히 큰 수술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RP를 착용해서 이걸 쭉 벌렸어요. 저도 이거 이제 케이스 저는 직접 이 케이스는 없었는데 저희 이제 다른 섹션에서 이제 하는 걸 보면 이거 참 조금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이제 수술하고 막 띵띵 부어왔는데 거기 RP 장착해서 벌리고 있고 사실 이제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막 이게 차라리 그냥 양악 수술하고 말지 막 이런 하여튼 이제 간단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MERP라는 걸 이용을 하면서 이제 저기 이제 많이 없어졌죠. 간단히 좀 비교를 하면 우리가 와이어나 TPA를 가지고 이렇게 벌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악궁 확장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기존의 RP를 이용해서 악궁을 확장하는 방법이 있고, MERP를 이용해서 하는 게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치아만을 확장 이제 벌리는 거는 당연히 버칼 티핑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RP는 이거보다는 좀 적게 일어나요. 조금 더 마더레이트하게 버칼 티핑이 일어나고, 뼈도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삼각형 이제 우리가 아까 전방 후방도 후방이 덜 넓혀지고 전방이 많이 넓혀지지만 우리가 RP 자체도 쓰면요 이 교환면 쪽으로 올수록 많이 벌어지고 코 쪽으로 갈수록 덜 벌어져요. 왜? 위로 올라갈수록 복합체가 훨씬 많아지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MERP를 써서 스크루를 써서 이렇게 쪼개버리면 우리가 티핑 없이 수평적으로 쪼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MERP를 이용해서 쪼개도 이게 시옷자로 이렇게 삼각형 시옷자로 쪼개집니다. 이게 이 시옷자의 이제 삼각형 위에 이제 꼭지점이 어디냐면 보통 우리가 네이잘본 쪽으로 봐요. 심하신 분들은 이제 케이스 보고가 되는 거 보면 네이잘본도 쪼개진다고 그쪽에도까지 쪼개진다고 이제 보고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벌렸는데 여기가 아프다고 그래요. CT를 찍어보면 여기가 이제 쪼개져 있는 거죠. 위에까지. 그런 케이스까지도 보고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이렇게 뼈가 툭 튀어나오는 분이 있대요. 근데 금방 괜찮아집니다. 다시 돌아가요.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티핑이 뼈를 이제 쪼개니까 더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뭐 그냥 이제 이론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는 이렇게는 안 되고 시어자로 됩니다. 시어자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신 이제 기존에 있는 RP보다는 조금 덜한 거죠. 특히 이제 치아에 대한 게 덜해요. 그리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 바이코티칼 인게이지먼트를 좀 추천을 해요. 뭐냐면 이 스크류를 좀 길게 써서 그냥 그 맥실라 뼈에만 심는 게 아니고 팔라탈 본에만 심는 게 아니라 이걸 뚫어서 어디냐면 네이잘본 하반까지 하는 거예요. 네이잘본 하반까지. 그래서 우리가 뼈라는 게 코티칼 본이 있고 그 안에 스폰지 본이 있고 다시 코티칼 본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두 층의 코티칼 본을 뚫는 거죠. 그러려면 좀 스크류를 좀 길이를 충분히 긴 걸 써야 되고 하는 건데 이건 뭐 어차피 스크류는 여러분들 길이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정해져서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바이코티컬 인게이지먼트를 하면 좋은데 하다 보면 위치에 따라서 이게 뒤쪽은 당연히 돼요. 근데 이제 전치부 쪽으로 오다 보면 바디 위치에 따라서 이 바이코티컬 인게이지먼트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론적으로는 두 군데가 다 돼야지 벌릴 때 훨씬 더 뼈나 스크류의 저항도 덜하고 잘 벌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이코티칼 인게이지먼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스크류가 나중에 셉이나 CT 찍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네이잘 캐비티 비강까지 뚫고 올라옵니다. 뚫고 올라와요.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는요 코가 아파요, 씹는데 코가 아파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잘 뚫린 거니까. 그리고 코에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놀라지 마시라고. 코 풀지 말고 이제 이 스크류가 거기까지 뚫고 가는데 이게 뭐 감염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거든요. 괜찮으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하여튼 고를 수 있으니까 놀라지 마시고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놀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이 길이가 스크류가 심다 보면 이렇게 내절 봉까지 뚫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잘 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환자한테도 그렇게 잘 설명해 주면 돼요.